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지금 저는 여기 서울 북부지방법원인데요. 전 법원을 이제 종종 많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저한테 좀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본 건 기본이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신문기사에 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낙찰을 받았을 때 경쟁 입찰자가 92명, 88명이라고 기사에 나왔던데 문서 열람하니까 92명이었어요. 저까지 92명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거기 아파트 받아가지고 중간에 개인회생 걸려가지고 그거 다 해결하는데 1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낙찰받고 세입자분 맞추는 데까지 11개월 넘게 걸렸어요. 1년이 넘게 걸린 거죠. 그 건을 통해서도 정말 많이 배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대해서도 저는 약간 새로운 시야를 가질 수 있었거든요.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자주 했던 얘기인데 경매 입찰장에 저를 포함해서 92명이 왔다는 거는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사실 이게 북부지방법원, 이게 법원 꽤 크지 않거든요. 딱 낙찰받고 돌았으니까 홍해의 바다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비켜줘야 되니까. 그 사이로 이제 이모님들이 막 명함 주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경매 시장이 뜨거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많은 경쟁자를 제끼는 게 많은 분들이 대단하다, 엄청나다, 축하한다 말씀을 하셨지만 잘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좋아 보이고 누구나 가지고 싶은 매물을 높은 경쟁률을 뚫고 받았다는 거는 가격을 비싸게 썼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92명 제낀 거보다 단독 낙찰을 받은 게 수익률이 더 높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깨우침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은 경쟁이 너무 치열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싸게 못 받은 건 맞아요. 그게 제가 시세보다 다 하고 나니까 시세보다 700만 원 싸더라고요. 모든 비용 다 하고 나니까 700만 원은 번 거예요, 낙찰을 받아서. 근데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사람이 92명이나 몰려들었다는 건 또 무슨 뜻이냐, 사람들이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어쨌건 입찰하신 분들은 그 아파트를 살라는 의지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1년 걸렸잖아요, 해결하기까지. 그 1년이란 시간 동안에 아파트 가격이 꽤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이 수요가 많이 몰리면은 가격이 올라간다. 근데 지금 시장을 나가보면은 시장 상황이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매물이 좀 늘은 느낌이 있어요. 사람들이 팔라는 사람이 더 늘었다는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살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 늘었다는 느낌도 있어요. 이게 시장에 대한 오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따져보면은 매물은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살라는 사람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살려는 사람은 늘어나다가 다시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시장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거래량도 늘고 있고 가격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바닥에서 굳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층 더 들어가 보면은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건 맞는데 이건 확연합니다. 급매물은 줄어들었거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급매물이 남아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 급매물이 남아있지 않은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이걸 넘어서 급매물이 다 빠지고 가격이 올라갔고, 가격만 올라간 단지, 호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로 호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실거래가까지 된 단지, 막 2, 3억 올라간 단지까지 여러 가지 지금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양하냐? 간단합니다. 거래량이 일관된 아파트 시세가 형성될 만큼 많이 안 나와요. 일부 단지는 거래가 될 것이고 일부 단지는 거래가 안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시장의 흐름 전체를 읽어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급매가 줄어들고 있는 건 맞아요. 쉽게 얘기해서 공급자 중에서 급매로 급하게 팔아야 되는 사람은 줄어들거나 이미 소화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난 1년 반 동안에 급전세를 놨던,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던졌던, 대출을 어디서 끌어와서 월세를 놨던, 이번에 털어내렸던,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니까 1년 동안 버텼던 사람이 물건은 던진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싶어서 물건을 던진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이번에 급매가 소진이 된 다음에 올라가지 않는 그런 단지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도 팔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대다수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는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단지를 가지고 지금 뉴스나 언론 보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은
굉장히 다각화돼 있어요. 제가 한마디로 시장을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운 타이밍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평균을 내자면, 수도권을 가지고 평균을 내자면 어쨌든 금매 공급량은 확 줄어들었고 아파트 수요 있잖아요. 수요가 늘었는데 사람들의 수요가 늘다가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이거를 면밀히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가 준 게 아니고요. 애시당초 지금 수요가 금매 아니면 살 수요가 별로 없어요. 아니 여러분, 금매가 있는데 금매 아닌 걸 누가 사요? 이게 시장의 수요자랑 참여자들은 되게 현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파트가 고점이 한 20억인데 이게 17억짜리 아니 15억 16억짜리가 있다. 그럼 이거를 사고 싶은 건데 15억짜리 16억짜리 금매가 이제 없다? 그럼 안 사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예전처럼 쫙 올라가는 시장은요, 상승장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또 다른 싼 매물이나 다른 금매를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물은 왜 늘어난 것처럼 보이냐? 이거는 이유가 너무 여러 가지예요. 너무 여러 가지인데 사람들이 이거를 단순히 사람들이 집어 던진다라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지금 보세요. 금매를 찾는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아파트를 일반 가격에 살 사람들은 아직 없어요. 금매를 찾는 사람들은 시장에 나오면 확연히 있어요. 연락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금매로 던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서로 수급이 안 맞으니까 계약 체결은 안 됩니다. 이게 주춤해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은 옆에 가서 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물이 늘고 있다는 건 맞다고 쳐도 금매가 늘고 있지 않다는 건 뭐냐면은 예전에 시장이 너무 침체돼 있었어요. 침체가 돼 있었다는 거는 팔고 싶은 사람이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전세를 놓을 마음도 없고 매매를 할 마음도 없고 포기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부동산 사장님들도 포기하고 있고, 모두가 포기한 상태에서 시장의 활성화가 전혀 안 돼 있다가 이번 시장에 점차 활성화를 되다 보면은 어쨌건 매물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던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다시 높은 고가에 다시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매물 내놓은 거 중에 네이버에 등록 안 돼 있던 거 되게 많아요. 지금 시장 나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많은 게, 전 진짜 이해를 해요. 부동산 사장님들 입장에서 지금 7억에 거래가 되는데 9억에 매물을 내놔라는 사람이 많은데 그 네이버에 광고 올려봤자 연락도 안 오고 인기만 떨어져요. 한동안 어떤 사람들이 겨우 살아남았냐면은 중개사님들 중에서 이 사람은 물건 진짜 싸게 가져온다, 이 사람은 중개를 싸게 한다. 그러니까 네이버에 이러면 한동안 허위 매물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런데 7억의 금매 실거래가 찍혀 있는데 9억짜리 매물을 계속 네이버에 올린다? 이 사람 연락 안 오거든요. 어차피 거래도 안 되지만 더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사님들도 어정쩡한 가격은 네이버에 잘 안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통계를 보면은 네이버 매물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 직접 다 알아볼 수는 없잖아요, 전국을. 네이버 매물 호가 개수 갖다 계산한단 말이에요, 중복 매물 빼고. 근데 중개사님들한테 물어보시면은 매물을 내놓는 사람이 늘었느냐? 아니에요. 옛날 그 사람들이 연락이 다시 오거나 다시 관심을 갖고 다시 내놓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죽어있던 시장이 가시적으로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이 는 것도 있겠죠, 거래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은 한마디로 딱 정리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평균은 낼 수 있어요. 평균은 바닥을 다시고 다시 회복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기서 낙찰받고 과다 경쟁이잖아요. 그때를 생각을 많이 하자면은 여전히 사람들은 아직 부동산 시장에 관심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아무리 나가봐도 사람들이 많이 수요 시장에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금매를 마음만 먹으면 좀 잡을 수 있는 시장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저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은 매물이 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다. 지금 나가보시면 단지 중에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 단지가 있고 많은 관심을 아직 가지지 않은 단지가 있어요. 옛날부터 했던 얘기예요. 많은 관심을 가지는 단지는 보시면 바닥을 다지고 이미 상승을 하고 있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은 단지는 여전히 급매물이 남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이거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단지, 저기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는 단지가 아니라 옛날 시세 그래프를 보시면은 전부 다 순차적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대부분 수도권은. 그러면 전 이번에도 다시 한번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곳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시행이 가능한 토지, 그리고 무엇보다 빌라 시장, 아파트도 사람들이 지금 관심 갖는 데 말고 아직 관심이 없는 곳들을 좀 보시면은 예전에 제가 느꼈던 것처럼 과다 경쟁,
높은 가격에 살 이유가 없죠. 급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동시에 나중에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면은 예전에 제 아파트가 그랬던 것처럼 일정 시행착오를 두고 이 약간의 격차를 두고 가격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인기가 없는 곳을 가는 게 좀 맞지 않냐. 경매 매물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들어오지 않는 것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든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만한 물건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베스트는 일단은 사람들이 관심 없는 곳을, 관심이 없으니까 매물이 늘어나면 싸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관심 없는 걸 급매로 사요. 그리고 기다려요. 그리고 만약에 운이 좋아서 사람들이 거기 들어오면은 가격이 확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갈 때 사람들은 안 팔아요. 근데 전 팔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런데 이 원리거든요. 그럼 첫 단계는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을 찾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되게 양분화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다 달라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지금 뭐 올라가냐 마냐를 따지는데, 그게 아니라 어디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나중에 관심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돈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르냐 안 오르냐, 그러니까 과연 정체가 뭐냐, 매물이 느냐 안 느냐, 이게 또 데이터,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은 데이터쟁이들이 많아요. 그거 다 돈 버니까. 근데 그거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현장에 나가서 바로 옆에 단지들에도, 예를 들어서 옆에가 2000세대인데 옆에 한 400세대가 있다. 400세대 아무 관심도 없다. 안 팔린다. 그럼 초급매가 있다. 그럼 나중에 이날 그래프를 보면 나중에 따라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잡는 게 전 낫다는 거죠. 저는 지금 그런 작업을 하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있으면 그걸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당연히 지금 아직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봐야 되잖아요. 저 오랜만에 북부지방 보고 나서 옛날에 92명 그 물건을 봤을 때, 이게 확실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을 때는 싸게 살 수가 없다. 하지만 관심을 많이 가지면 일정 기간 동안 가격은 오른다. 그러니까 한 단계 앞서가서 관심이 없는 걸 사서 관심이 많아지면 그때 팔면은 제일 좋다. 이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시장에 참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켜봤습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